뿌리쉬베예브 하사. 하사관 뿌리쉬예브, 당신은 금년 9월 3일 마을 순사 쥐긴, 면장 알랴뽀브, 백인장 예피모브, 증인들인 이와노브나 가브릴로브 및 6명의 농군들을 모욕하였다. 그들 중 처음 3사람에게는 직무상 임무 수행 중에 모욕을 가하였기 때문에 당신은 기소되었다. 당신은 자기 죄를 인정하는가? 험상궂게 생긴 얼굴에 주름이 잡힌 뿌리쉬베예브 하사관은 바지 양옆에 두 팔을 딱 붙이고 목 쉰 소리로 마치 구령을 치듯이 말마디들을 강조하면서 대답하였다. 존경하는 판사나으리, 그러하온즉 법전의 모든 조항에 따라 모든 사건은 서로 연기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여야만 합니다. 죄가 있는 것은 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입니다. 아멘. 이번 사건은 모두 죽은 사람의 송장 하나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저는 9월 3일 제 아내 안비사와 함께 조용히 점잖게 길을 걷고 있었는데 강기슭에 사람들이 한 무리 모여 서 있는 것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대체 무슨 어엿한 권리로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 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묻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래, 법전에 사람들이 말대처럼 밀려다니라고 밝혀져 있습니까? 저는 가까이 다가가서 빨리 헤어지라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그들이 흩어져 제 집으로 돌아가도록 떠밀었고 백인장에게 그들의 목덜미를 붙잡아 쫓아버리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잠깐, 당신은 마을 순사도 아니고 면장도 아닌데 그래, 사람들을 헤쳐가게 하는 것이 당신의 일인가? 나리님, 저 사람들한테서 욕을 보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한테서 욕을 보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15년 동안을 저 사람 때문에 교통을 걷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제대된 다음부터 우리들은 마을에서 도망이라도 치고 싶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나리님, 바로 그렇습니다. 하고 증인인 면장이 말하였다. 사람들 모두가 불평합니다. 저 사람과는 도저히 같이 지낼 수가 없습니다. 성상들을 들고 갈 때나 결혼식이나 혹은 그 어떤 경우에도 그는 큰 소리를 지르고 소란스럽게 굴며 별의별 질서를 다 만들어 놓습니다. 아이들의 귀를 잡아당기기도 하고 마치 그 무슨 시아비같이 여인네들을 은근히 감시하기도 하면서 무슨 큰일이라도 일어날 것처럼 굽니다. 요즘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노래를 부르지 말라, 불을 켜지 말라 하고 명령한답니다. 노래를 부르라는 법이 없다고 말입니다. 잠깐 기다려. 당신은 좀 이따가 증언할 수 있으니까. 치안 판사가 말하였다. 지금은 뿌리쉬베예브 하사관이 말을 계속하게 합시다. 뿌리쉬베예브, 계속하오. 알았습니다. 하사관은 목쉰 소리로 말하였다. 판사 나으리는 사람들을 쫓아보내는 것은 제가 할 일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옳습니다. 그러나 만약 사람들이 질서를 혼란시키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추태를 부리는 것을 그대로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 법의 어느 조항에 있습니까? 저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만일 제가 그들을 해산시키고 또 독촉하지 않는다면 과연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무도 법을 똑바로 아는 사람이 없으니 나리님, 우리 면에서는 저 하나만이 백성들을 다룰 줄 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리님, 저는 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쌍놈이 아닙니다. 저는 하사관입니다. 저는 퇴역한 후반부 하사관으로서 와르샤와에 있을 때는 참모부에서도 근무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리님도 알아주십시오. 저는 제대된 후 소방대원으로 있었으며 그 후에는 건강에 좋지 못하여 소방대에서 나와 남자고전중학교에 문지기로 2년 동안 근무하였던 것을 말입니다. 저는 모든 질서를 다 압니다. 하지만 농군들은 우둔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응당 제 말을 들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에게는 이로우니까요. 이번 사건을 신뢰로 들 수 있습니다. 저는 사람들을 해산시켰습니다. 그런데 강기슭에는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의 송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시체가 왜 그곳에 있는가고 물었습니다. 저는 이런 질서도 있는가? 순사는 무얼 보고 다니는가? 왜 상관에게는 알리지 않는가고 말하였습니다.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은 혹시 자살할 수도 있고 또는 시비리 유형자 같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형사상의 살인인 듯도 합니다. 그러나 죽인 순사는 아무런 관심도 돌리지 않고 그저 담배만 피웠습니다. 그자가 당신들한텐 왜 저런 감독이 있어? 어디서 저런 작자가 갑자기 나타나는가 말이야. 저자가 없다고 우리가 할 일을 우리가 모를 것 같은가? 고 하기에 제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여기 서서 아무 주의도 돌리지 않으니 모를 게 아닌가. 그러자 그는 벌써 어제 지방 경찰서장한테 알렸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방 경찰서장한테나 알려서는 소용이 있는가고 하면서 벽에 몇 조에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가. 물에 빠져 죽거나 목을 메어 죽은 사람들, 또 이와 비슷한 사건들이야 지방경찰이 해결할 수 있는가. 형사상 사건이나 민사상 사건들은 차라리 예심원과 판사 나리들에게 빨리 알려야 하지 않겠는가고 저는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조서를 꾸며서 치안 판사한테 보내야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순사는 그저 웃고 웃기만 하였습니다. 또 무지한 농군들도 마찬가지로 모두들 웃어댔습니다. 저는 맹세하건대 그 증거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글쎄, 저 사람도 웃었습니다. 바로 저 사람도. 죽인도 웃었습니다. 나는 왜 이빨을 드러내는 거야?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순사는 이런 사건은 치안 판사가 취급하게 돼 있지 않아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자 저는 격분하였습니다. 하사관은 순사한테 얼굴을 돌리며 소리쳤다. 네가 이렇게 말했지? 말했다. 네가 우둔한 농군들 앞에서 이런 사건은 치안 판사가 취급하게 돼 있지 않아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모두 들었단 말이다. 다들 네 말을 들었어. 나리님. 저는 저 사람의 말을 듣고 격분하였습니다. 저는 겁이 들기까지 하였습니다. 순사가 그때 한 말을 다시 반복시키고 싶습니다. 그럼 역시 꽃 같은 말이 나올 것입니다. 저는 그때 순사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도대체 어떻게 치안 판사 나리에 대해서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가? 너는 관리이며 순사인데 어떻게 당국을 반대할 수 있는가? 만일 치안 판사 나리께서 하려고 안 한다면 네가 그런 말을 한 것을 근거로 네 행동이 불성실하다는 이유를 붙여서 현 헌병대에 넘길 수도 있다는 걸 아느냐? 고 말입니다. 나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래, 너의 그 정치적 언사로 해서 치안 판사 나리가 얼마든지 너를 쫓아낼 수도 있다는 것을 아느냐? 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때 면장이 한다는 말이 치안 판사는 자기 권한을 벗어나는 지시는 내릴 수 없게 되어 있어 오직 사소한 사건들만 취급할 수 있어 한단 말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다들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은 감히 그렇게 당국을 없이 여길 수 있어?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나하고 롱남은 마오. 내 말을 듣지 않다가는 좋지 못할 일이 생길 테니 하고 말해주었습니다. 와르샤와에 있을 때나 남자 고전중학교에 문지기로 있을 때 그 무슨 온당치 못한 말을 들으면 혹시 헌병들이 보이지 않는가 하여 거리를 바라보곤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헌병이 보이면 기마 헌병 나으리 여기로 좀 오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그 다음 그에게 제가 들은 것을 죄다 보고하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기 이 마을에서야 누구에게 말하겠습니까? 저는 화가 났습니다. 저는 그때 길가에서 사람들이 제멋대로 굴고 질서가 없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한 대 칠 작정으로 손을 쳐들었습니다. 물론 세게는 아니라 그저 적당히 칠 작정이었는데 그런 방법으로라도 그들이 나리님에 대하여 감히 그런 말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순사가 면장의 편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고 보니 저와 순사가 그래 일이 벌어졌습니다. 나리님, 저는 격분하였습니다. 글쎄 때리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만일 어리석은 사람을 때리지 않으면 그것은 마음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질서와 사업을 위해서라면 더욱 마땅할 것입니다. 가만! 무지서를 감시하는 사람은 따로 있어. 순사,
면장, 백인장들이 그 일을 하게 되어 있어. 순사가 모든 일을 다 감시할 수 없지 않습니까? 글쎄, 순사라는 것이 저만큼도 모르니까 말씀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일이 아니라는 걸 모르겠어? 무슨 말씀입니까? 어떻게 그것이 제 일이 아니란 말입니까? 이상하게 생각됩니다. 사람들이 추태를 부리는데 글쎄 그렇게 하는 것이 제 일이 아니라고요? 그럼 제가 그들을 칭찬해야 하겠습니까? 저 사람들은 제가 노래를 부르지 못하게 한다고 판사 나리한테 고소합니다. 글쎄 노래라는 게 뭐가 좋은 게 있습니까? 일을 해야겠는데 저 사람들은 노래를 부른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저녁이면 불을 켜고 앉아 있는데 버릇이 되었습니다. 어두우면 응당 누워 자야겠는데 그들은 이야기들을 하고 웃습니다. 저는 다 적어두었습니다. 뭘 적어두었소? 누가 불을 켜고 앉아 있었는가를 말입니다. 브리슈베브는 호주머니에서 기름에 절은 종이장을 끄집어내더니 안경을 쓰고 읽었다. 불을 켜고 앉아있은 백성들로는 이완 프로호로브, 사보아 미키포로브, 뾰뜨르 빼드로브, 병사의 여편네였던 과부 슈스트로와는 세면 키슬로브와 방탕하고 무업한 생활을 하고 있다. 이그나트 스웨르 쪼크는 요술을 부리고 그리고 그의 아내 마브라는 무당인데 밤마다 나들면서 남의 암수들에게서 젖을 짠다. 그만하오. 판사는 그의 말을 막고 증인들을 신문하기 시작한다. 뿌리슈베브 하사관은 안경을 이마에 올리고 자기를 편들 사람이 아닌 것이 분명한 치안 판사를 놀라운 눈길로 바라보았다. 그의 툭 붉어진 눈이 번쩍거리고 코가 벌개졌다. 그는 치안 판사를 바라보고 증인들을 바라보았지만 무엇 때문에 이 치안 판사가 그처럼 흥분되었는지 또는 무엇 때문에 판사실의 구석구석에서 두덜두덜 불평을 하며 나오는 웃음을 참느라고 키득거리는지 그 까닭을 도무지 알 수 없었다. 그에게는 징역 1개월이라는 판결이 이해되지 않았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는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두 팔을 쩍 벌리며 물었다. 어느 법에 있습니까? 그에게는 세상이 달라지고 따라서 이 세상에서 더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그는 암담하고 우물한 생각에 사로잡히고 말았다. 그러나 그는 판사실에서 나오면서 사람들이 모여서서 무슨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자 이미 습관대로 두 팔을 바지 양쪽에 대고 몸을 쭉 펴면서 성이 나서 쉰 목소리로 이렇게 외쳤다. 모여 있지 말고 흩어져! 어서 집으로들 돌아가! 1885년